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기분이 개운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자, 미국 시장 일단 뭐 한번 짚어보면요. 제가 5시에 아침에 일어납니다. 보통 5시에 일어나는데 그때 뭐 일어나서 씻고 뭐 이것저것 뉴스도 좀 살펴보고 시장 좀 연구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되게 되는데요. 그때 5시에 일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질 않았어요. 자, 미국 증시 움직임 한번 먼저 짚어보면요. 뭐 다우가 뭐 한 5%대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저쪽 저 나스닥도 마찬가지, S&P 500도 뭐 한 4%대 정도 급등.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 4.49%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자, 이게 저 나스닥 기준으로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났을 때 만 170포인트 정도 그쯤 상승했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뭐 한 200포인트 정도를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. 그만큼 그동안 낙폭이 너무 좀 과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요거는 뭐 어제 제가 세이브왕 등판 뭐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. 시발점은 그 제롬 파울러 의장입니다. 자,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지난주 금요일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죠.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어떤 뭐 트럼프를 통해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조금 희석시킬 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리고 또 옵션 시장 쪽에서 제가 지난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몇 번 그랬었죠. 이 금융투자 쪽 수급을 보고 이렇게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시장이 뭐 올라오면 급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또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이쪽 옵션 수급 쪽에서 드디어 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외국인들한테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. 자,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시장 대응은 아마 개장 전에 이 정도면 완벽하게 대응을 해드린 것 같아요. 우리 시청자님들, 제가 저 원래 월 88만 원씩을 받고 유료로 리딩을 했었어요. 자, 근데 뭐 그거는 전체적으로 장중에도 리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좀 완벽하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침 시황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. 하지만 어떤 시황보다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 아침에 아마 올려드리는 시황을 제가 이렇게 그 보면요. 평균 시청 시간을 보면 뭐 요즘은 조금 길어졌어요. 한 10분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가까이 영상을 올리죠. 근데 뭐 그거 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어떤 분들은 앞에 뭐 몇 분만 요렇게 봤다라는 얘기예요. 그렇게 봐서 뒤에 내용들 뭐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안 됐을 것 같아요. 자, 돈하고 직접 관련된 건데 그것도 저 원래는 굉장히 저 88만 원씩 받고 하던 리딩 중에 일부를 그냥 무료로 올려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한 15분, 20분도 추가로 투자를 못 한다라면 이거는 뭐 그냥 거저먹겠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자, 시장 완벽하게 대응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, 영상을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채널이 커지게 된다라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시간 리딩도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.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다들 그러던데 처음에 되게 저 구독자 수가 안 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저 역시도 조금 그런 생각은 드네요. 뭐 지금 아직까지 2주도 안 됐으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좀 구독자가 빨리 이렇게 좀 모이고 채널이 빨리 성장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나은 그런
방송, 예,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, 그런 부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솔직히 뭐 월 88만 원씩 받고 하던 리딩 중에 일부인데요. 그거를 무료로 해드리는데 시간도 투자를 못하겠다. 이거는 좀 아닌 거죠. 자, 그래서 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글로벌 증시 동향 다들 좀 좋았었죠. 어제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. 그 PMI 쪽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요런 거는 중국 시장이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우려감을 싹 없앴었죠. 자, 올라서 시작해서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리고 뭐 요런 부분들이 좀 저쪽으로 좀 미국 쪽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좀 올라와서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었어요. 하지만 장 막판 무렵에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. 자, 뭐 저 세이브 왕이 등판한 거죠. 제롬 파월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어제 일본은행에서도 마찬가지,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. 또 여러 가지 각국들이 뭐 이 통화정책 외에도 재정정책 쪽으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저 추경 관련해 갖고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. 자,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지수 차트인데요.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형적인 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패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자, 아래 꼬리를 단 망치형 캔들로 마감이 됐죠. 자, 그리고 예,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, 이런 것들은 예, 반등 추세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좀 좋았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뭐 중국 증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? 자, 뭐 조금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장대항선으로 쭉 뽑으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글로벌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국내 증시 수급, 자, 이 수급을 잘 살펴보시다 보면 시장에 좀 힌트를 얻을 때가 많아요.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화요일 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수요일 정도에 아침 시장 방송에서 약간은 좀 부족합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이런 수급을 좀 많이 참고하고 시장 움직임을 참고해서 그렇게 드리는 얘기죠. 자,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국인들은 또 여전히 좀 팔았어요. 외국인들은 또한 7,8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자, 6일 연속해서 굉장히 큰 매도를 했네요.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약간의 부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나왔지만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기관 쪽은 어제 예, 매물을 조금 받아주는 외국인들의 매물을 기관이 조금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는 매도가 나왔어요. 하지만 이 같은 매도라고 하더라도 좀 틀립니다. 해석을 하는 게 좀 틀린데, 자, 뭐냐 하면, 어제도 외국인들 이 선물 쪽에서 약 5,1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, 기관은 3,4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. 하지만 같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라고 하더라도 어제의 움직임은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전에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놓고 청산하지 않은 수량을 미결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제는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결작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. 미결작정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신규로 이거 장 안 돼라고 좀 이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얘네들 이쪽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이요. 얘네들이 로스컷 즉 손절매가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.
그래서 뭐 이 저 기관 쪽에서 운영하는 친구들 보면 손절 못 치면 로스컷 못하면 더 이상 운영 안 시킵니다. 선불 옵션 쪽은. 자,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로스컷 기준이기 때문에, 자, 그래서 이 로스컷 물량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을 안 좋게,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다고 시장을 안 좋게 볼 하등의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. 자, 그리고 옵션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어제 아침에 푸 쪽에서 조금 이 변화가 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.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제는 콜 쪽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.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 콜옵션, 콜옵션 쪽은 계속 매도를 했었죠. 얘네들이. 자,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. 자,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에서 59억 정도 순 매수를 하면서 매도 쳤던 것들,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을 좀 현금화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금융투자가 지금 굉장히 크게 당하고 있는데요. 이들은 어제도 콜옵션 쪽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. 이런 걸 보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해요. 내가 하는 이 금융투자는 이렇게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 뭐 허무하게 끝나진 않을 거고, 뭔가 이들이 조금 여건이 되게 된다라면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, 또 그런 거를 보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근데 여전히 금융투자 쪽에서는 콜옵션 쪽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풋옵션 쪽 한번 보게 되면요. 풋 쪽은 이 외국인들은 특별한 동향이 없었죠. 1억 정도 순매수했으니까 뭐 이거는 특별한 동향이 없는 거고, 금융투자는 역시 마찬가지 어제도 풋옵션을 한 182억 정도 대규모로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지난주 금요일 날 241억 정도 순매도했었죠.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움직임의 키포인트가 요거였었죠. 외국인들이 저 풋매수했던 거, 이 부분에 대해서 274억이나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. 자, 이런 부분을 봤다라면 금요일 정도에는 조금 캐치를 장중에 할 수 있었을 거고요.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에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어제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. 자, 그러면 지금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. 이 누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 금융투자가 처참할 정도예요. 자, 뭐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400억 정도 저 반등 나오기 전에 413억 정도 저 매수를 했었고, 콜옵션 쪽이요. 자, 어제까지 해서 435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, 자, 이거는 저 매수했던 부분은 그나마 좀 작습니다, 손실이. 왜냐하면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매수한 것만큼의 손해만 보면 되는 거니까. 여기서 왜 이 금융투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 한도는 400억 정도예요. 400억 정도인데, 자, 이 풋옵션 쪽을 들어가서 보면 얘기 자체가 틀려져요. 자, 풋 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만기 지나고 이때까지 저 지난 금요일까지 한 800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어요. 자, 그리고 그 전에도 한 600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었죠. 자, 계속해서 순 매도해왔던 부분들, 이런 쪽 풋옵션 쪽에서 지금 뭐 웬만한 것들 보면 뭐 10배, 20배, 저 외과 쪽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저 올라왔어요. 그러면 얘네들은 열토막이 난 게 아니라 10배를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평균 잡아서 뭐 한 400억 정도를 잡고요. 자, 이게 10배, 저 풋옵션 가격이 10배를 올라갔다. 그러면 400억을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4천억 손실이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, 자, 이들은 굉장히 뭐랄까 독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런 주체들입니다. 그래서 자,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시장 급반등 가능성 이번 주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. 자, 지금 뭐 그 반등의 연장선상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은 뭐 투자 전략을 조금, 시장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. 지금 현재 거의 아이고,
자, 거의 좀 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제도 장중에 조금 뭐 부침은 좀 있었어요. 부침은 좀 있었지만 자, 요게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좀 차트 자체를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놨죠. 보시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자 2000이라는 심리적인 지지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돌파를 하면서 마감되면서 그리고 낙폭도 너무 컸었고요.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뭐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 뭐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.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뭐냐? 자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좀 시장이 좀 좋은 움직임 보이면서 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어제는 20원 떨어져서 1200원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. 자, 요런 부분들 오늘 같은 게 뭐 이게 뭐 오늘 1200원 이상으로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장중에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보시고요. 자, 이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. 요런 건 장중에 체크 포인트예요. 제가 체크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. 요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. 자, 오늘 저녁에는 미국 쪽에 슈퍼화요일이라 그러죠. 자, 미국 대선 후보들, 각 당의 대선 후보들 투표가 있습니다. 거의 뭐 오늘 저녁에 나오는 부분들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시장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좌우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을 이 차트를 그냥 저쪽을 켜놓고 차트를 안 보여드렸었네요. 자, 다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. 자, 지금 반등의 기틀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. 자, 아래 꼬리 달고 뭐 좀 이런 망치형, 뭐 십자 도지형이죠. 자,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의 기틀은 마련해 놓은 상태다. 그리고 체크를 오늘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. 자, 원달러 환율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1194만 70전으로 끝났죠. 어제 20원 정도 떨어졌는데 요게 뭐 오늘 당장 그렇게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요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. 원달러 환율 동향 잘 체크를 해 보시고 이게 또 12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약간의 불안 요소들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될 거고요. 자, 뭐 오늘도 이 외국인들 수급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. 자, 오늘 정도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수로 돌아서 줘야 되겠죠. 자, 요런 게 체크 포인트입니다. 뭐 현물 시장, 선물 시장 이 수급 잘 챙겨 보시고 일단 원달러 환율 잘 챙겨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쪽에 그 슈퍼하이일이라 그러는데 미국 대선 후보들 이분들도 좀 잘 챙겨 보시면 뭐 좀 시장 대응이 좀 원활해질 수 있을 겁니다. 자, 뭐 미국 경선에서는 민주당,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그냥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냥 나올 거고 뚜렷한 뭐 후보가 없으니까요. 자, 민주당 쪽에서는 조 바이든이 약진을 하느냐 아니면 버닝 샌더스가 또 1위를 그냥 독주 체제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단기간에 반응이 틀려질 겁니다. 자, 시장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.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